네, 3월 8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의 투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더니 그래도 만회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휴장이잖아요. 어떻게 투자 대응 해봐야 될까요? 확실히 시장이 이제 1, 2월 달하고는 조금 달라진 게 악재가 나오면 1, 2월 달에는 그냥 시장이 그냥 무너져 내리기 바빴는데 3월 들어서면서부터 뭐 조정은 좀 들어오더라도 반등도 이제 곧잘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는 좀 형성된 것 같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었잖아요.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지겹고 투자자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지도 지금 2주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린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제 유가가 또 급등을 하고 원자재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1970년대에 그때도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유가가 막 폭등했을 때 그때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를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면서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무너져 내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장 열리자마자 국내 증시는 기관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점 매수에 조금 나서주면서 일단 오늘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 내일 이제 선거일 때문에 이제 휴장이고 목요일이 되면 바로 우리나라 선물오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선제적인 물량들이 좀 매도로 좀 쏟아지면서 또 지수가 떨어지니까 프로그램 매도까지 같이 지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어제보다는 오늘 매도 강도가 훨씬 더 약해졌다. 그리고 오늘 지수는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조정 거치고 또 반등 들어오고 조정 거치고 또 반등 들어오면서 추세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우리 국내 증시 대응할 때 저는 모든 걸 다 집약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지표를 꼽으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 환율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환율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이게 급등주 차트처럼 엄청나게 지금 환율이 치솟았거든요. 결국은 모든 대외적인 리스크들을 지금 환율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36원, 37원 정도 근처에서 단기 고점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들 뭐 오일 쇼크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 유럽의 재정 위기 등등등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항상 1250원 정도 근처가 상방 이제 좀 저항선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환율도 어찌 보면은 이제 거의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추가적인 이제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전후로 외국인들의 수급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지수가 반등 들어오는 걸 보면 아마도 목요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이제 저점 순매수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물옵션 만기일 전후로의 수급 변화를 한번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편입했던 지니어스부터 살펴볼게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가격이 한 2, 3% 정도 밀리는데요. 뭐 지금도 저는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 비단 사이버 전쟁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10,000원 초반 정도 자리는 지금 대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저점 추세 하단 부근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잖아요. 뭐 1,200원, 1,300원 정도 부근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IT 발주가 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금융권에서부터 지금 발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IT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적이 대단히 좋았지만 올해도 이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래량도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고 한번 올라가고 난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만든 거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니어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요, 칩스앤미디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빌아이 상장을 앞두고 자율주행 섹터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 칩스앤미디어라든지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약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주 세게 급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버텨주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풀리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IPO 신청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나름대로 조금 강했거든요. 뭐 칩스앤미디어가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인포뱅크도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완전 뭐 바닥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리 좀 선점해놓고 기다린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칩스앤미디어는 목표가 23,000원 말씀드렸으니까 아직도 올라갈 여유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고요. 19,850원에 16%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휴마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쭉 함께 진단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코스닥의 뭐 진단키트 관련된 대장주는 시젠, 제일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에는 SD 바이오 센서 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차트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11월 달에 주가가 계속 좀 밀려 있다가 사실상 단기 파동이 한번 세게 들어왔었어요. 1월 말 2월 초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이제 급증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오미크론이 대유행을 하기 직전에 오히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 무거운 SD 바이오 센서가 막 상한가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SD 바이오 센서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30% 조정을 받았고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전에 이제 문의를 해주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1월 말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특히나 휴마시스라든지 SD 바이오 센서 이런 종목들은 자가 진단 키트 이슈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주가가 또 강하게 좀 튀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도 요즘에 자가 진단 키트 거의 매일 쓰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자가 진단 키트 구매해가지고 혹시나 나도 코로나19 확진된 게 아닌가 진단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거의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별히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눌러 있는 거지.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기가 벌써 이제 3월 중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 2, 3월이 끝나자마자 다 바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또 높아지는 업종은 저는 진단키트 업종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가는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지금 거꾸로 뒤로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휴마시스라든지 시젠, SD 바이오 센서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되게 세게 올라가잖아요. 조금 전에 네. 생쇼에서 소개해 주신 바이오니아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로나19 치료제 테마였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풍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지금 100%가 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신풍제약, 그다음에 일동제약 이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과 관련된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은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이유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오늘 진단 요청하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24,000~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단키트주들 실적 시즌이 오면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원샷 원킬 네.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랜만에 또 소개해드리는 종목인데요. 성장 섹터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고요. 21,600원에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그나마 좀 잘 버티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잘 버티고 있고, 게임주들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상당히 지금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게임주라든지 성장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차트 움직임이 거의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정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 가치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서울옥션 같은 종목은 실적도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작년에 일단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뭐 미술품 경매 시장이 워낙 호황이었다 보니까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작년에 매출액이 무려 2.5배나 급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작년 이제 낙찰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 이상의 압도적인 지금 미술품 경매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미래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오히려 가치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회사 이제 서울옥션 블루라고 하는 회사가 두나무하고 이제 NF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도 했고 파트너십 계약도 이제 체결을 좀 해놓은 상태고, 특히나 이제 작년 11월 달에 미술품 이제 경매 기반의 오픈마켓 플랫폼이라고 하는 블랙낫이라고 하는 걸 오픈을 했는데, 서울옥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미술품 경매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경매 시장이 뭐 골동품부터 해가지고 NFT도 지금 경매 시장에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명품, 요즘에 여러분들 오픈런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이게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게 오픈런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게, 백화점의 이 명품 숍들이 오픈을 하자마자 그냥 뭐 뛰어가가지고 네. 상품들을 선점한다. 그래서 이제 오픈런이라는 표현이 유행을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고 일어나면 뭐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계속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똑같은 가격인데 한 달 있다가 막 그 제품들의 가격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고 물품들도 시장에서 지금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중고 가격도 사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제 블랙락 같은 이런 오픈마켓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고 상품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피규어라든지 스니커즈, 이렇게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품목들로 어찌 보면은 단순 미술품 경매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좀 긍정적이라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20조 원, 세계 최대 규모 이제 한 20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리셀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바로 이 블랙낫이 플랫폼 역할을 상당히 저는 잘해줄 거라고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아마존도 이제 이런 NFT 업체하고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작년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본다면 충분히 뭐 주가는 조정을 좀 받았겠다. 올해 실적도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다라고 보면 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미술품도 요즘에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2030 젊은 분들이 사실 예전에는 이 미술품 하나에 뭐 수억 원, 많게는 뭐 수백억 대에 이제 호가하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또 경매도 이게 공동구매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경매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요즘에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현대미술을 하는 젊은 이제 작가가 만든 그림이요. 한 4년 전에 몇백만 원 하던 게요. 최근에 경매 낙찰 가격이 1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3, 4년 만에 거의 뭐 50배, 100배 이렇게 가치가 증가하는 미술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막 투자 많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술품이라든지 리셀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서울옥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00원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지금 바닥에 누워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손절 가격은 19,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 좀 특별한 공간에서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죠. 제가 네. 어제 이프렌드 다운로드해가지고 아바타도 만들고 들어가 네. 가봤는데 진짜 영화관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도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진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아바타 만들고 새로운 플랫폼에 이제 접속을 하는 거 되게 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극장이나 강연회장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맞아요. 실물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3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되거든요. 매일경제TV가 업계 최초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주식 강연회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는 방법은 뭐 이프렌드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매일경제TV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샵 2034로 메타버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접속하는 방법을 또 자세히 회신을 해드리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니까요. 대선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3월 12일 토요일 메타버스 주식 강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2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되어 네, 있죠.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요즘에는 뭐 시장 얘기가 줄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수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뷰해 드리면서 종목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쉬고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